특정 주제로 2회에 걸쳐서 강사 두 분이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한 번에 2명 갖고 이렇게 20명 이렇게 양쪽으로 하자니까 그게 뭐 강의 이런 게 좀 곤란한지 그러면 방해비를 절반씩 나눠야 해서 이렇게 그렇게도 못한다 해갖고 한 번에 한 명만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외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라운제나를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장수하고 또 일정이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의 그렇게 빠져서 제가 가는 게 안 되냐니까 뭐 이렇게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여쭤보니까 간은 다 할 줄 아시는지 별로 요구 없다면서 그래서 지금 간이 빠졌으면 저는 실수로 간에 안 넣는다겠지만 간을 빼고 대중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일단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장파도 혹시 따로 뭐 이용현 원장님과 얘기가 있던가요? 아니 저는 얘기 못 들었어요. 심장이 빠졌는데 심장은 원장님이나 심장은 아마 자기들이 따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연대병원에 누구죠? 손정태 손정원 쌤하고 아마 따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얘기는 우리 그 회원분들 중에도 심장하시는 분들하고도 따로 좀 얘기해 보겠다 하는데 그랬던데 따로 얘기가 이해되어 있지는 한 11월 중순 정도에 시작해서 내년 정도까지 해서 20회니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창수 회장님이 양다리를 걸치고 계셔갖고 많이 바쁘십니다. 그 대구시의사회에 오늘 그 심평원인가 근보공단인가 아무튼 그 간담회가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 8시 되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수질환 초음파 기대되는 이용영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박동원 원장님께서 되게 고급 회의가 되겠는데 리브 펫 퀀티피케이션 이게 리브 펫을 정량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초음파 기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초음파 신기술이죠.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수연 원장님 국내 발표 하시겠습니다. 8시 됐으니까 그러면 이용희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공유됐습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충수질환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질환은 사실상 오렌지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여러 질환들도 조금 살펴보고 일단 어쨌든 충수질환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펜디스를 찾을 수 있는 초음파 스캔과 기본적인 아나토미, 그 다음에 어펜딕스에 생길 수 있는 디지즈, 어펜디사이티스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지만 또 다른 질환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초음파 교실에서 좀 케이스 올라온 거 조금 정리해서 보고, 그리고 제가 몇 개 좀 본 거 좀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음파 어펜딕스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메조 어펜딕스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새로 하는데 어펜딕스 자체하고 식품 자체는 인트라페리토니얼 오르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조 어펜딕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고 그로스하기는 보면 우리 몇 번의 포인트 쪽에 이렇게 기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6에서 10cm, 길게는 20cm까지 있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로하고 블라인드 엔딩 튜브인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펜딕스 자체는 사실 식품의 IC벨트에 보통 2에서 3cm 보스로 미디얼 쪽으로 이렇게 기시하는 게 사실은 거의 고정된 거라고 얘기하긴 하죠. 그게 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어펜딕스를 찾을 때 우리가 고정된 장기나 이런 위치를 조금 생각하고 어프로치를 하면 조금 더 찾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는 기본적으로 3세 이상 정도 되면 거의 다 머추레이션 다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준은 어른하고 똑같이 3세 이상이 어른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고 되어 있고 사실 어펜딕스 자체는 기시는 그 식품의 포스트 메디얼 IC벨트 포스트 메디얼 30cm 이하에서 하는데 이 팁 자체가 자꾸 움직이니까 저희가 찾기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내식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IC밸브가 보이고 또 밑으로 포스트 메디얼 쪽에 이렇게 어펜딕스가 보이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어펜딕스의 위치는 팁 자체가 이렇게 무브를 하니까 사실 이게 김대환 원장님이 2016년도에
인상 좋은밖에 페이퍼로 내신 그 리뷰 아티클로 내신 내용인데 사실 이게 텍스트로 보면 뭐 클리닉 포트럴 사운드라든지 이런 책에서 보면 서양에서는 레트로 시칼이 제일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제가 봐도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김대원 장님 보고하실 때는 일단 포스트일리아라고 펠기 그리고 시칼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쪽에 시쿰하고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보면 조금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레트로 시칼을 조금 보면 조금 찾는 게 어펜딕스 촬영이 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펜딕스를 찾을 때 맨날 많이 나오는 얘기가 멜로시칼 정션, RC-밸브를 좀 많이 찾아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뭐 대량기식에서 보면 이렇게 뭐 두툼한 이런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좋은 바에서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사실 이런 경우 이게 RC-밸브의 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이게 뭐 서양의 무슨 기둥 모양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터미널 리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겹쳐 있는. 근데 이게 장이 부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RC-밸브를 찾아서 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보실 때 이게 저희가 바울을 갖다가 초음파를 보면 크게 뭐 5가지 일단 머슬 레이어는 하이포하고 그다음에 뭐 뮤코사는 서브 뮤코사는 하이퍼에코하고 시로자까지는 하이퍼에코하다고 하지만 이게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뮤코사 레이어하고 이게 실제로 머슬 레이어하고 이게 겹쳐져서 그냥 에코제니시티, 루멘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에코제니컬 레이어가 서브 뮤코자 레이어고 바깥쪽이 머스큘러 레이어. 사실은 그래서 어펜딕스 사이즈를 측정할 때 조금 중요한 게 이 머스큘러 레이어에서 머스큘러 레이어까지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게 사이즈 측정하는 게 조금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보면서 그러면 사실은 뭐 다 보시다시피 이게 어펜딕스 보실 때 항상 A 콜론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헤파틱 프레셔에서부터 A 콜론 트레이싱을 쭉 하면서 뭐 롱기튜디나 트랜스버스 뷰를 사진을 반드시 남기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는데 왜 그걸 그렇게 남길까 처음에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레트로 베토널 오르간이라고 해서 A 콜론과 D 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고정되어 있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시쿰이라든지 어펜딕스 자체가 무브브라고 인트라페토널 오르간이다 보니까 위치가 자꾸 뭐 심한 경우에서는 시쿰 같은 경우에서는 RUQ 아니면 뭐 펠빅 캐비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 장기인 A 콜론을 트레이싱을 하면 그 끝단에 있는 시쿰을 좀 찾으면 어펜딕스 찾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시쿰을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펜딕스 오리피스 자체는 RC-밸브의 포스트럴 메디알에 32에서 30 이하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거의 뭐 베리에이션은 없습니다. 거기서 보통 프로그를 RC-밸브를 찾고 시쿰을 찾고 터미널 리움과 시쿰이 만나는 RC-밸브에서 프로그를 조금 내려서 찾으면 어펜딕스를 조금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근데 사실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면 이게 라이트 콜론과 레프트 콜론이 레트로 페네트럴 오르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콩팥하고 이게 같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세컨드리 레트로 페네트럴 오르간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인트라 페네트럴 오르간처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서 이게 벽에 붙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젠트리가 어데이션 되면서 실제로는 뭐 레트로 페네트럴 오르간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장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테크닉으로서는 그래비티 컴프레션이 중요한데 노멀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스와스 머슬 앞쪽에 그 다음에 터미널 리움 뒤쪽에 이렇게 존재하니까 사실은 바울 가스라든지 뭐 피칼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에어라든지 이런 게 차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컴프레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컴프레션을 해버리면 어펜딕스가 컬랩스가 돼버리고 너무 힘을 빼버리면 이게 바울 자체가 다 튀어나오져 버리니까 적절한 컴프레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디얼 컴프레션을 하면 프로브와 타겟 오르간 사이 거리를 줄여줘서 내가 보고 싶은 어펜딕스 리어필드에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첩된 장기들을 조금 패러럴하게 배열시키면 조금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좀 치우고 그리고 바울 가스라든지 PCS를 제거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피지컬도 되겠죠. 맥시멀 텐던시 포인트를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하면 좀 잘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리움 앞에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꽉 눌러주면 컬랩스 되고 너무 눌러져 버리면 어펜딕스도
컬랩스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IC 밸브를 찾아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안 보이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일단 스와스 머슬과 터미널 류이 만나는 부위에 보통 2에서 3cm 정도 프롭을 살짝 내려서 스와스 머슬 앞에 어펜딕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랜드마크로 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멀 어펜딕스는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 맥심 아웃도 다이아메타가 사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울월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지로자층, 이 안에 있는 게 서브 뮤코자 레이어, 그리고 머스큘러 레이어에서 안테리어 머스큘러 레이어, 포스테리어 머스큘러 레이어에 있는 사이즈를 측정하면 보통 6mm 이하고, 그 다음에 그 맥시멈 뮤럴 시크니스, 그러니까 벽 자체의 두께가 보통 한 2mm 이하고, 이게 노멀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컴프레서빌리티가 있고 라운드한 모양에서 약간 오바라 쉐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시스나 가스가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주위에 뭐 바스큘라이트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고, 블라인드 엔드로 끝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이게 표준 영상인데, 사실 뭐 이게 김대현 원장님 2016년도에 그때 리뷰에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아마 그때 아마 정식 보험되기 전이라서 이게 한국 초음파 한국 초음파 영상의학과에서 했던 그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 콜론의 롱기튜디널,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그 다음에 IC 밸브를 찾아서, 그리고 이게 기시하는 부위를 찾고, 어펜딕스의 장축과 단축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라. 그게 그때 그 영상이더라고요. 뭐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보험될 때 좀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A 콜론의 횡 스캔, 종 스캔 찍고, 그 다음에 앞배의 장축 스캔과 횡 스캔 찍고, 안 보이면 그냥 시쿰에서 터미널 나오는 부위에 사진 하나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앞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실 저는 앞배를 누가 배웠냐니까 조경 원장이 배웠는데, 조경 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라이트 헤파틱 프레셔, 키드니부터 해서 쭉 이렇게 A 콜론, 피시스라든지 이런 에어 때문에 유브레시 아티팩트가 보이는 여기서부터 일단 꼭 항상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면 나중에 보면 UVG 스토니안 이런 게 있으면 하이드로가 보이고 해서 그런 게 좀 감별해야 되는 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시작할 때는 라이트 헤파틱 프레셔에서부터 A 콜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조금 하이퍼패시 프로브를 조금 바꿔가지고 보면 효과라든지 하우스트레이션 이런 게 좀 잘 보죠. 여기서 이제 끝날 때가 요 스타트 내렸어. 앞배가 보입니다. 이게 잘 보는 사람이 시작할 때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A 콜론에서 스와스 머슬까지 내려서 식품을 좀 찾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트랜스버스 뷰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는 식품, 스와스 머슬, 이쪽에 IC 밸브가 보이면 찾으면 좋으신데, 터미널 이용을 찾아서 그 밑에 조금 내려서 앞배가 이렇게 기시하는 부위를 조금 찾으면, 요게 앞배입니다. 요게 앞배고, 그렇게 좀 보시면 조금 될 것 같고, 하이프리퀀시 프로브를 이용해서 조금 최대한 길게 총 팁까지, 끝단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단축으로 잡아서 직전까지. 이분은 보면 이게 꼬여 있더라고요.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안경 쓴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있더라고요. 여기 가면서 트레이싱 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배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펜딕스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펜디사이티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막혀서 다 생기는 질환이더라고요. 피칼리스라든지 어떤 모틀이라든지 아니면 림보드 스웨링 자체가 생기면서 실제로 그게 막히면서 인트라루미널 크래시가 증가되고, 그로 인한 이스케미아라든지 컨제션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스프레이션, 임팍션, 네크로시스가 되는 게 어펜디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어펜디사이티스는 초음파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일단 아까 사이즈를 좀 강조를 한 게 어디서 어디부터 되려느냐? 일단 하얗게 보이는 머슬 레이어를 재는데, 대부분 보면 0mm 이하인데 7mm 이상이면 어펜딕스에 좀 페이버한 소견을 보인다. 6에서 7인 경우에서는 칼라 도플러 이런 걸 띄워서 바스큘라티가 증가되어 있다든지 어펜디타이시스 같은 걸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나중에 컨디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 서브뮤코자 레이어가 많이 두꺼워져 있거나 이러면 이것도 어펜디사이티스에 조금 페이버한 소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 뮤코자 레이어 자체가 이게 나중에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세그멘테이션 되듯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버리면서 오퍼레이션 되는 경우에서 잘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어펜디사이티스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프레션 했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주위에 펫 자체에 뭐 인필트레이션 되면서 주위가 조금 그 컴프레션에 대해서 좀 보호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안에 꽉 차 있으면서 염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컴프레션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큘라리티는 조금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주위 쪽으로 바스큘라리티 증가되어 있지만 네크로시스가 되면 실제 바스큘라리티 좀 떨어져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칼리스나 이런 게 보이고 버스컬 쉐도잉이 보이면 이거는 어펜디사이티스, 그리고 요즘 플루이드 컬렉션도 있으니까 이런 게에서는 퍼포레이션 됐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어펜디콜리스가 있으면 퍼포레이션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는 많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요거면 어펜디사이티스 있겠구나. 타겟 사인이 보이고 어펜디스도 많이 커지는 상황에서 뒤에 포칼 펫, 그 페리 어펜디시아 펫 인필트레이션 이런 게 보이면서 주위에 사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펫이면 에코제네시스가 하이퍼에코익한데 주위에 이 인플라메이션이 되면서 그 인터페이스가 이게 다양해지면서 서로 반사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에코젠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면 그 조금 어펜딕스에 대해서 조금 페이브한 소견이다. 그리고 주위에 이 업세스라든지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면 이거 포퍼레이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주변에 그 메젠테리 림프노도 터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어펜디스의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패솔로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앞에 있는 소견들이 이제 다 겹쳐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보면 일단 하이퍼레미아가 생기고 칼라 도플러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근데 벽 자체에서는 그렇게 두꺼워지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건 서브 뮤코자 레이어만 일단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옵스레션 되면 인트라루미나 프레셔 올라가고 그리고 약간 디스텐션 되면서 뮤코자 레이어 자체에서 그 인플라메이션이 되니까 그게 조금 처음에는 감별이 어렵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큐트 카타라 오펜다이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타라의 이 컨제스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막히면서 이게 초기 변화.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 수술해서 보면 어큐트 오펜디사이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서브 뮤코자 레이어에서 뮤코사이트라는 게 인필트레이션 되고 벽 자체가 두꺼워지고 주위에 에코제네시스도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소견이 보이면 수프레이티브 오펜디사 사실은 패솔로직하게 하는 얘기고요. 나중에 더 심해져서 이게 서브 뮤코자 올 자체가 아까 그 로스 된다든지 세그멘테이션 되고 주위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되면 이게 갱그레스 어펜디사이티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소견 같은데 이게 저같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사이즈만 보고 이게 커져 있으면 어펜디사이티스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피시스나 이런 게 차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피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소에코익하고 그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나 후방 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펜디사이트도 찾는 방법도 되는데 이 에어가 이렇게 보이면 그 에어가 이 세그멘테이션 되게 이렇게 보이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보이고 하면 이거는 이 부위가 앞에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어펜디사이티스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에어가 있고 근데 그것도 100%라는 얘기는 아닌 얘기는 많고요. 오펜디콜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거의 돌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포세오컬 쉐도잉 약간 카시피에이션 이렇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요 주위 퍼포레이션이 가능성이 일정하는 거 좀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신동훈 참 기대 많이 내주셔가지고 하는데 14세 남자는 약간 타겟 사인 보이고 주위에 에코제네시스가 있고 뮤코자 로스 같은 경우는 약간 수프레이티브 아니면 틱한 그런 모양으로 사이즈를 보면 9mm 정도 그렇게 바스큘라 증가돼 있고 주위에 페리 어펜디셜 펫 인필트레이션 이런 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때 발표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애매한 증상으로 한 일주일 동안 딴 병원에서 계속 약 먹고 치료하다가 안 돼서 와서 원장님이 검사하셔서 이게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사실은 그 주위 쪽에 이게 일륜도 약간 부어있는 것 같고 어펜디스 주위에 펫 인필트레이션 이런 소견도 보이고 사이즈는 이렇게 한 8mm 정도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큐트 수프레이티브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 오베스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초음파로 사실 이거 보시면 주위에 펫
페리 어펜디시아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사이즈도 뭐 9mm 정도 커져 있고 주위에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도 있고 어펜디사이티스 있는데 사실 나이 많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증상이 좀 베이가 뭐 페리 엄빌리칼 페인이라든지 좀 애매한 증상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초음파를 해서 다른 질환인지 룰아웃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볼 수는 없는 질환인데 프레그넌트 환자에서 펜디사이티스인 경우인데 요거는 사실 그때 위치를 좀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식품에서 이게 임신 주수에 따라서 유테러스가 자꾸 커지니까 어펜딕스 위치가 심한 경우에는 8개월째 되면 R6계열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어펜디시아 무코실인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흔하게 보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0.2에서 0.3%로 되어 있고 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흔하고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수술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나인 경우가 많고 뭐 사실은 이게 막히면서 세컨더리하게 어펜디사이티스로 와서 나중에 컨펌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특징적으로 피어 쉐이프 어피어런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서양 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양으로 이게 뭐 집이도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보이더라. 그다음에 에코데니시티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게 조금 특징적인데 커브 알리니아 뮤라카시피에이션 이게 아까 그 서양 배 모양인데 이걸 다 감싸고 있는 뮤라카시피에이션 이렇게 보이면 조금 페이버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50%밖에 안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인하고 말리건시 구별을 하는 건 사이즈다. 뭐 사이즈가 작으면 조금 비나인에 가깝고 그리고 말리건시 같은 경우에는 일레귤러한 그 월 시큰이 보이고 그 다음에 메젠트 주위에 메조 어펜딕스 쪽에 필트레이션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재진 선생님께서 이게 초음파계에 급변된 케이스인데 보면 어펜딕스 자체가 약간 두꺼워져 있죠. 두꺼워져 있고 보면 조금 많이 커져 있는데 여기 카시페이션 여기가 좀 특징이 여기 카시페이션이 보이고 아까 서양 배 모양 진짜 티피컬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이게 보이셨더라고요. 쉽게 해서 여기 카시페이션 보이고 근데 뭐 대량의 신경을 했을 때는 뭐 뮤코스 같은 경우 이쪽에 뭐 뮤코스한 뭐 그런 걸 퍼스 같이 보이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건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심동원장 케이스인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건 조금 다 보면 좀 특징적인 걸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보면 사이즈는 좀 실제로 이게 보통 앞에 하면 뭐 8mm, 9mm 하는데 한 2cm, 뭐 1.5cm 이상 이런 모양 크기가 있고 이 가시페이션이 이렇게 조금 보이면 근데 이게 가시페이션인지 그냥 벽 자체인지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그레이드 어펜디시 미시너스 네오플라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이즈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텍스트에 있는 그림인데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이 서양배 모양의 이런 가시피케이션 이런 모양이 보인다. 여기 조금 특징의 가시피케이션이 보이네요.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가장 어펜디시알에 잘 생기는 튜머로서는 이게 카시노이드가 제일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이즈는 보통 1cm 정도 이하고 뭐 젊은 애들한테 잘 생기고 좀 뭐 인돌런트한 코스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펜디사이티스로 이것도 마찬가지 증상이 발현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카시노마는 정말 드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검사하니까 바이옵시가 아니고 수술하고 나서 많이 컨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뭐 조금 특징적이라고 하면 인터라시스트 뭐 체인지가 보인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이거는 책에 나왔던 그림인데 3D 초음파에서 이렇게 뭐 시스티카 체인지가 보였다 뭐 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크론 디지즈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진단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크론 자체에 프라이머리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크론의 히스토리가 있고 예를 들면 뭐 터미널 륨에 인발브가 되어 있는 크론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뭐 진단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뭐 요 피스툴라가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주위에 뭐 사실 이것도 뭐 수술을 해봐야 알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그 크론이 히스토리가 있고 사진을 보고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인데 스톰버 어펜디사이티스 같은 경우에서는 앞배를 잘랐는데 불충분하게 잘라가지고 그쪽에 다시 어펜디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예전에 이게 그때 한번 김정은 원장님이 케이스를 한번 했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 제가 좀 본 케이스인데 저는 사실 그때는 사진을 잘 못 찍고 해서 이거는 지금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 사람 40대 남자 환자인데 아래쪽 페인으로 왔는데 사실 좀 오베스하고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좀 보자고 해서 봤는데 역시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 쪽에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이쪽으로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예전에 시트를 찍었는데 이게 고전에 한번 배가 아파서 찍은 적이 있었는데 리날 스톤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이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앞에도 못 찾았고 인부지 스톤도 못 찾았는데 이거 스톤 그 밑에 쪽에 막아서 당신 그쪽 아픈 것 같다. 그래서 보냈더만 거기서는 뭐 스톤이다 해서 돌 깨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라이트 헤파틱 프레셔부터 봐야 되는 게 키드니를 항상 봐서 하이드로가 있어서 라이트 이부제 스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19세대 남자네요. 정말 티피컬합니다. 여기서 식품에서 페리 어펜디셔 그것도 보이고, 요거는 터미널 룸입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로 처음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벽 자체가 이렇게 서브뮤코자 레이어가 좀 많이 두꺼워져 이렇게 보이는 모양. 사실 길게 잡으려고 했는데 길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더라도 요거는 어펜딕스가 근데 사실 보시면 부분적으로 또 사이즈 자체가 괜찮은 데도 괜찮더라고요. 또 커져 있는 데는 좀 커져 있고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생각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0% 남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종팔 볼 때는 오른쪽 키드니 붙어서 이렇게 좀 보고 이분은 근데 좀 애매한 게 처음에 자기는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아프다고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좀 열심히 보다가 피지컬을 해보니까 RLQ도 좀 텐던시도 있고 해서 보니까 이쪽이 타겟 사인처럼 그리고 벽 자체도 그냥 포칼 페리 어펜디셔 인필트레이션도 많이 보이고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도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는데 처음에 다이비티플레이티스인가 그런 상태인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치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보냈더만 수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터져서 벌써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피드백을 못 받고 전화만 그때 잠깐 해가지고 들은 거라서 옛날이라서 57세 여자 환자고 RLQ 페인으로 왔는데 이분은 동네가 나는 사진입니다. 이분도 제가 이때 봤을 때 사실은 이분은 그냥 사이즈 보고 여기 보면 뮤코자 월 자체가 이렇게 로스되고 해서 요거는 어펜디사이트 요거는 그때 그래 보냈더니 이게 터졌다고 그때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도 크고 해서 보냈던 거고 58세 된 여자 앉았는데 항상 저는 라이트 키드니 헤파틱 프레셔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요거는 누가 보시더라도 저희 포칼 어펜디셔 팻도 보이고 뮤코자 월도 약간 두꺼워져서 뮤코자 월 레이어도 좀 두꺼워져 있고 사이즈도 한 1cm 가까이 되고 어펜디사이티스 그런 걸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항상 텍스트 와이즈하게 저는 조경 원장님한테 그렇게 배울 때 어쨌든 라이트 헤파틱 프레셔 라이트 키드니부터 에이콜을 쭉 트레이싱 하면서 검사 시작하는 게 혹시나 유부제 스토리나 이런 것도 놓치지 않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인 식품과 ICBL 터미널 리움스와스무스 그걸 조금 항상 기준으로 해서 잘 안 보이면 스와스무스 앞뒤로 열심히 찾아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어디 강의 들어보니까. 그리고 터미널 리움하고 어펜딕스를 터미널 리움 재가지고 어펜딕스를 해가지고 보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얘기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 페리 어펜디셔 팻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슈파인 포지션 잘 안 보면 데코비트 포지션, 레트로 시카리안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이게 포지션을 제가 옛날에 한번 핸즈언 하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레프트 데코비트스에도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어떤 분이 라이트로 자기가 눕혀가지고 막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눕히니까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펜딕스를 찾았으면 그 전장을 다 볼 수 있는 T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케이스도 잘 봤고 케이스 보여주신 게 다 페리 어펜디셔 팻의 에코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이는. 네, 사실은 제가 앞에를 좀 찾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보면 텍스트 와이즈하게 좀 길게 좀 장축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주변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항상 앞되면 그래도 조금 열심히 보면 찾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게 이런 주변 티슈 변화라는 이런 게 조금 더 찾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찾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조금 잘 보이는 케이스만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총파 이제 최대 그 앞통 부위에서 해서 만약에 저런 그 폐스의 덴시티가 증가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쪽에 어떤 병변이 물론 이제 어펜디사이티스도 있겠지만 뭐 다이버클라이티스라든지 어느 뭐 산부인과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다 이 엑고가 증가된 부위니까 그게 찾게 되면 무슨 병상은 아니고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단 경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민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6mm 남짓한 그런 경우에 또 폐 덴시티도 별로 증가되어 있지 않고 뭐 그리고 사실 장염 초기에도 설사 없이 그 우가복통, 압통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좀 보셨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집지를 적으시는지 팔로우를 필요하시는지. 예, 뭐 일단은 뭐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음파 하면서 초음파로 피지컬하게 좀 되니까 사실은 조금 하면서 별로 안 아프다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너무 터져가지고 그러면 뭐 그러면 세컨드리한 변화가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그냥 뭐 정말 못 찾고 그랬을 경우에서는 일단 약만 주고 팔로우 시켜도 괜찮던데, 근데 그 초음파를 계속 누르면서 하는데 저는 앞에는 못 찾겠는데 통증 환자가 계속 좀 불편해, 많이 심한 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뭐 CT를 찍든지 다른 뭐 세컨드리 오피니언을 들을 수 있게 한번 다른 뭐 조금 큰데 가서 검사를 조금 더 해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 진짜 앞에 수술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케이스라고 하지만 정말 땀은 오니까 저도 가물가물하다가 한 번씩 환자를 보니까 이게 계속 이거 봐도 되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들긴 드는데 일단 어쨌든 증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얼마나 있느냐, 못 찾아도 통증이 있거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좀 하고, 근데 생각보다 또 다 눌러보는데도 별 통증이 없고 하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좀 짧게 보고 하면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AG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약수하면 조금 좋아지는 사람들도 금방 좋아지니까.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길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앞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하고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 잘 해가지고 보내드려가지고 기분 안 나쁘게 나중에 갔다가 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실게 그렇게 오랄 마사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실력 있는 외과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좋은데 제 같으면 이제 좀 애매한 경우에 신동 원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알아셔서 보통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팔로우 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괜찮아졌다는 이런 대답도 듣게 되고, 원장님도 조금 애매하면은 CT까지 찍으시니까 대부분은 보내드리면은 그냥 다른 추가 공급 없이 수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장님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예, 이승현입니다. 예, 원장님. 예. 지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RLQ 페인 오면 초음파를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원장님은 어느 정도 좀 그 케이스가 러닝 커브가 어느 정도쯤 되니까 조금 좀 봐도 되겠다 좀 자신이 붙으시는지요? 저는 러닝 커브가 사실은 조균 원장님한테 강제로 러닝 커브를 당했죠. 그때 핸즈온 강의하라고 하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앞에는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RLQ 페인 아픈 사람이 하루에 잘 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명 올 때도 있고 하는데,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때 2년 전에 저희가 핸즈온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할 때 RLQ 쪽에 앞에 저희 핸즈온은 저희 원장님들이 다 도맡아서 그때 하셔가지고 저도 따라다니면서 핸즈온 하고 거의 강제로 인초에서 그때 저희 하복부 했으니까 김대영 원장님 같이 서울 가서 환자 2명 오면 잘 안 보이는 사람 김대영 원장님 보고 잘 보이는 사람 제가 한 2시간 동안 잡고 그냥 계속 보고 하니까 그래도 사실은 어려운 건 같긴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핸즈온 맡으면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좀 날씬한 제약회사 직원들 오면 점심때 다 누바라 해가지고 한 번씩 다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사진 찍은 거는 우리 좀 날씬해 보이는 젊은 제약회사 직원들이 좀 많은 이 자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자신도 없고 하긴 했지만 그때 조규현 원장님이 총무실 때 강의해라
뭐 행존해라. 사실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그게 좀 저한테는 많이 경험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억지로라도 거의 뭐 강제로 멱살 잡혀가지고 가니까 조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이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정말 땀 오지 않습니까? 한 번씩 오는데 이걸 자신있게 이게 하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또 핸즈온으로 맡아서 사실 못한다고 해도 그때 뭐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2년간 지금 핸즈온을 못하고 있는데, 뭐 한두 달 안에 아마 김대현 원장님하고 황세진 원장님께서 대구 개원이 분들 한 10분 내외로 모시고 충수 핸즈온이 아마 기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시간 되신 분들은 좀 참석해서 좀 모시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번째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박성훈 원장님께서 리버 헬스의 그 정량